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엔 그렇게 자주 보던 동창 모임이 언젠가부터 하나둘씩 사라졌다는 느낌 말입니다. 누가 크게 싸운 것도 아닌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단톡방은 조용해지고 그러다 보면 모임 날짜가 잡혀도 괜히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세요. 내가 예민해진 걸까? 내가 사람을 피하게 된 걸까? 내 성격이 변한 걸까? 그런데 오늘은 그 생각부터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60대 이후 동창 모임이 사라지는 건 사람이 이상해져서가 아니라 사람이 너무 솔직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요, 동창 모임이 참 가벼웠죠. 만나면 별 이야기 안 해도 웃음이 나고 술 한 잔만 들어가면 그 시절 얘기, 선생님 흉, 운동장 이야기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사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다 비슷비슷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말은 똑같이 웃고 있는데 마음은 예전처럼 편하지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한숨이 나오고 오늘은 그냥 안 나갈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이 변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삶의 무게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60대가 되면 몸이 먼저 변합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던 자리도 이제는 허리가 불편하고 무릎이 아파서 오래 앉아있기가 힘듭니다. 누군가는 청력이 떨어져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면 대화를 따라가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굳이 말로 꺼내지는 않습니다. 괜히 분위기 흐릴까봐 민폐가 될까봐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요즘 좀 바빠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번엔 그냥 쉬려고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예전처럼 편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여기에 또 하나가 더해집니다. 바로 말의 무게입니다. 젊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농담도 그냥 웃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상대는 기억도 못하는 말인데 듣는 사람은 며칠을 곱씹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회복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상처를 받아도 금방 다른 일로 잊혀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엔 아무렇지 않던 말이 지금은 괜히 가슴에 걸립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마음이 다치다 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생활의 차이입니다. 젊을 때는 모두가 비슷한 길 위에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지역 같은 출발선, 조금의 차이는 있어도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삶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일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은퇴했고, 어떤 사람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내고, 어떤 사람은 손주를 돌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래서 대화 주제도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아무 생각 없이 여행 이야기를 꺼내고 누군가는 자녀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저 일상 이야기일 뿐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가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그냥 편하게 웃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지? 이게 바로 60대 이후 동창 모임이 조금씩 멀어지는 시작점입니다.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가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삶이 너무 다르게 흘러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 변화는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문제는 이걸 실패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람이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모임이 줄어드는 걸 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하지만 방향을 조금만 바꿔서 보면 이건 관계의 정리가 아니라 관계의 재배치에 가깝습니다. 모든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관계만 남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동창 모임은 70이 넘어서도 계속 이어지던데요. 맞습니다. 모든 모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끝까지 남는 모임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60대 이후 동창 모임이 사라지는 건 실패도 아니고 누가 잘못해서도 아니라고요. 그저 관계가 다시 정리되는 과정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남는 모임은 있잖아요.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어떤 모임은 사라지고 어떤 모임은 70이 넘어도 이어질까요? 이 질문 안에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끝까지 남는 동창 모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성공해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 뿐입니다. 먼저 오래가는 동창 모임의 첫 번째 특징은 비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저 친구는 아직도 일하네. 저 사람은 연금이 넉넉하다더라.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됐다던데. 이런 생각이 말로 나오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그리고 비교는 관계를 아주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반대로 오래가는 모임의 대화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럭저럭 버티고 있지. 그래도 건강하면 된 거지. 이 대화에는 평가도 없고 우열도 없고 조급함도 없습니다. 그냥 서로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사람은요, 60대가 되면 돈보다 성과보다 마음이 편한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비교가 사라진 관계는 그 자체로 오래 갑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야기의 방향입니다. 오래가는 모임은 대화 주제가 참 비슷합니다. 건강 이야기, 요즘 하루 어떻게 보내는지, 예전에 있었던 추억, 그리고 요즘 새로 생긴 작은 취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뒤처졌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반대로 자랑이 섞이기 시작하면 관계는 금방 불편해집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럴 의도가 없어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모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압니다. 이 나이에는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지를요. 세 번째 특징은 모임 안에 조용히 중심을 잡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일 잘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분위기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돈 이야기가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오래가는 동창 모임은 비용 구조가 단순합니다. 비싼 식당을 고집하지 않고 과한 술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커피 한 잔, 가벼운 점심, 잠깐 얼굴 보고 웃고 헤어지는 구조, 이런 모임일수록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이 없으니 빠질 이유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래 갑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연락의 방식입니다. 자주 연락한다고 관계가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끔이라도 따뜻하게 건네는 말이 관계를 이어줍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몸은 좀 괜찮아. 날 추운데 감기 조심해.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붙잡습니다. 오래 가는 모임은 연락 빈도보다 연락의 온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배려의 기준이 높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지고 자신감이 줄어들고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모임의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농담도 선을 넘지 않습니다. 웃기기보다는 편하게 만드는 걸 선택합니다. 이 배려가 관계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래가는 모임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동창 모임이라고 해서 옛날 이야기만 하면 어느 순간부터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모임은 현재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요즘 뭐 하며 지내는지, 몸은 어떤지 작은 변화라도 서로 나눕니다. 추억은 친근함을 만들고 현재의 이야기는 관계를 이어줍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모임은 시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모임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하나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60대 이후의 관계는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설계하는 겁니다. 젊을 때 쓰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관계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대화 주제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여행 이야기, 자녀 성과 이야기, 재산 이야기 같은 주제는 아무리 조심해도 누군가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저 일상 이야기일 뿐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비교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라는 건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이렇게 흘러가면 좋습니다. 요즘 걷기 운동 좀 하고 있어. 동네 시장이 참 좋더라.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일 기억나? 이런 이야기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대화의 온도가 낮아지면 관계는 오래 갑니다. 두 번째는 모임의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60대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고 지출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임 비용이 부담이 되는 순간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건 인색해서도 아니고 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삶의 구조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모임은 비싼 식당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술자리를 줄이고 점심이나 커피로 바꿉니다. 짧게 만나고 편하게 헤어지는 구조. 이런 모임일수록 다음 약속이 쉽게 잡힙니다. 관계는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보다 얼마나 편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몸도 느려지고 마음도 느려지고 대화의 속도도 느려집니다. 예전처럼 모두가 활발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는 말을 줄이고 누군가는 듣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걸 이상하게 보지 말고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속도를 맞추는 모임은 서로를 편하게 만듭니다. 편해지면 굳이 피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네 번째는 감정의 거리를 지키는 겁니다. 60대 이후에는 감정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체력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관계는 감정의 선을 넘지 않습니다. 농담도 줄이고 말 한마디도 조심합니다. 웃기기보다는 상처 주지 않는 걸 선택합니다. 이 감정적 거리두기가 관계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억을 잘 꺼내는 힘입니다. 오랜 친구에게만 있는 특별한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한 기억입니다. 같은 교복 같은 운동장, 같은 선생님 같은 길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 있던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그때는 별것 아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웃음이 나는 이야기들, 이 기억을 꺼낼 줄 아는 사람이 모임의 분위기를 살립니다. 여섯 번째는 현재를 나누는 힘입니다. 추억만 이야기하면 관계는 과거에 머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야기가 꼭 필요합니다. 요즘 이런 걸 배우고 있어. 건강 때문에 이런 운동을 시작했어. 집에서 이렇게 지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잘난 이야기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나를 조금씩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이어집니다. 일곱 번째는 연락의 기술입니다. 60대 이후의 관계는 연락 빈도보다 연락의 온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요즘 몸은 좀 어때? 날 추운데 감기 조심해. 시간 되면 얼굴 한번 보자. 이런 짧은 연락이 사람 마음을 다시 연결합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번이 관계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친구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모든 사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시기에 인간관계는 폭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정말 편안한 몇 사람만 있어도 마음은 충분히 지켜집니다. 관계가 많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관계가 깊어야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60대 이후의 동창 모임은 과거를 붙잡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의 나를 지키는 자리입니다. 웃고 위로받고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충분히 덜 외롭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예전엔 자주 봤는데 요즘은 연락이 뜸해진 그 친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야, 몸은 괜찮아, 시간 되면 한번 보자. 그 한 문장이 다시 관계를 이어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먼저 마음을 여는 사람이 먼저 따뜻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